저도 이제 해독요법을 조금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이는 안 해봤는데요. 이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도 한토하라고 합니다. 땀 한자, 땀으로 독소를 배출하거나 토해서 독소를 배출하거나 이 아래로 이게 대변이나 소변으로 이 독소를 빼내는 이 전통적인 해독, 디톡스 요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한약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해독 주스 이런 것보다 아주 강력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번 준비를 직접 하고 아무런 약속이 없을 때 그 설사하는 약을 통해서 해독하는 요법을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약을 딱 먹고 한 20번 이상 하루 동안 설사를 하고 네. 보통 설사를 하면 이제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소변도 계속 보고 설사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 계속 해독요법을 하고 그걸 끝내고 싶을 때 이제 뜨거운 차를 마시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마셔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주말을 맞이해 본 적이 있었는데 강민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해독요법을 한번 하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컨디션이 가볍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게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의 독소는 도대체 왜 쌓이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몸 안의 독소라는 것은요. 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제 외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 내연이나 화학 물질들,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도 예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것에서 섭취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나쁜 게 원래 섭취가 되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정상인데 네. 이 특히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다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특별히 내가 해독요법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 자기 체형이 예를 들어서 살집이 좀 많고 뭔가 잘 축적되고 잘 이렇게 배가 잘 나고 이런 분들일수록 해독이 잘 맞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도 설사를 좀 많이 하고 좀 빼짝 말라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좋은 영양소들도 잘 빠져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억지로 설사를 시킨다거나 해독 주스를 드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충 맞을지 안 맞을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또 그 외에 사실은 직접 확인해보면 제일 정확하겠지만 해독요법 비슷한 걸 좀 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땀을 빼고 났을 때 땀을 빼면 지치는 사람이 있고 땀을 빼면 몸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해독요법은 내가 땀을 빼고 나면 좀 몸이 개운하고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대변으로 빼는 이런 해독 같은 경우에도 나는 설사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지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좀 변비약을 먹어서라도 설사하고 나면 몸이 그렇게 가볍고 시원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물론 더 해독이 잘 맞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땀이나 대변이나 기타 다른 걸 뺐을 때 몸이 가벼워지더라 하시는 분들은 해독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해독요법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하고 좀 찬 분들은 해독요법 자체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제가 소개해드릴 이 약재, 이 해독차는요. 내가 몸이 좀 호리호리하고 약하고 체력이 약한데 근데 나는 좀 따뜻하게 하고 땀을 빼면 몸이 가벼운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드실 수 있는 차인데 바로 계피차입니다. 계피랑 계피 한 개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대추 같은 걸 넣어주면 효과가 조금 더 좋아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계피랑 대추랑 따뜻하게 끓여서 드신 다음에 이불 같은 걸 좀 뒤집어 쓰시고 좀 약간 땀을 내주면 몸이 부드럽게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몸이 약한 분들도 약간 땀을 내면서 해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계피차입니다. 최준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도 이런 질환을 좀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요. 이 목도 내가 좀 아픈데 어깨가 이렇게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한의원에 참 많습니다. 저는 어깨가 항상 많이 뭉쳐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되셨어요? 여쭤보면 한 10년, 5년 이상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항상 어깨가 뭉쳐 있어요. 어떨 때 너무 쑤시고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내가 목이나 혹은 또 어깨가 제일 아프지만 이 어깨가 아픈 게 목 디스크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개 한의원에 이렇게 목이나 어깨 쪽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요. 거의 한 반반 정도로 절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목이 이게 어깨가 아픈데 한 석 달, 한 1년 이렇게 넘어서 장기간 만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렇게 만성적으로
내 어깨 결림이나 목의 통증이 오래돼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특징적으로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픈 분들은 처음에 목 쪽이나 여기 정도만 아팠다가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어깨 쪽으로 좀 더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요 날개뼈 안쪽으로 등줄기가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 디스크를 좀 유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까지 장기적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라. 이 점도 기억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과 또 어깨 근육 자체의 근육통 비교하려면 어떤 부분을 염두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 TV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어깨가 이게 아픈데 혹시 이게 진짜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런가 한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근육통이라고 하면 근육이 늘어날 때 아픕니다. 우리 뭉쳐있는 근육을 억지로 스트레칭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 고개를 반대로 오른쪽으로 쭉 꺾어보니까 여기 어깨가 당기면서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왼쪽 어깨에 근육통이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당겼더니 좀 뻐근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근데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근육통이고요. 반대로 목 디스크는 내가 왼쪽 어깨가 항상 막 쑤시듯이 아픈데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아프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아픈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니까 속에서 뭔가 찌르는 듯이 아파요 얘기하시면 요거는 목 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요, 이쪽 목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목에서 신경이 좁아져서 눌리기 때문에 여기를 더 좁아지게 만들어주면 신경이 더 많이 눌리면서 어깨 쪽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목 뒤가 아프다 하더라도 이게 단순 근육통인 경우는 앞으로 쭉 숙여서 목을 늘려주니까 땡겨요. 얘기하시는 저 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목에 근육통이 있으신 거고, 반대로 내가 뒤로 젖혔는데 목이 아프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신경이 뒤로 나오기 때문에 뒤로 젖히면 더 좁아져서 심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있는 쪽으로 숙일 때 심해지고 근육통은 반대로 심해지고, 또 이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근육통은 뻐근하다, 당긴다, 묵직하다, 무겁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게 되고요. 디스크는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저려요, 스물스물해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쑤셔요, 화끈거려요, 시려요, 이런 신경통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목 디스크 증상이라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까 방금 제가 이제 또 설명을 근육통과 신경통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또 방금 보셨으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근육통은 당기면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목이 좀 찌뿌둥하고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면 좋다 하던데 하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가 아픈데 이렇게 꺾으면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좁아져서 신경이 더 눌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고개를 꺾으면 더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항상 금지고요. 내가 목에 깁스했다 생각하고 목을 정자세, 바른 자세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스트레칭은 나을 때까지는 금지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한의사 건강꿀팁, 오늘의 건강꿀팁 최지훈 군입니다. 오늘은 난치성 통증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난치성 통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난치성 질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협착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처럼 원래 좀 오래 걸리고 완치라는 개념 없이 그냥 관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갖고 사는 병들이 아니라 이거는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듣고 통증이 없어지겠지 했는데 1년 동안 계속 아프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진 찍어봤는데도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가서 주사치료, 충격파 치료, 좋다는 치료 다 받아봤는데 안 낫는, 이런 이상하게 안 낫는 통증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난치성 통증의 원인으로 제일 많이 이제 꼽게 되는 건요, 첫 번째 디스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왔는데 여기저기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대략 한 절반 정도 넘게는 해당 부위에
관절통 말고도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발목이 아파서 왔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 중에 발목 근데 MRI를 찍어봤는데도 이상이 없고 치료를 여기저기 받아봤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리에서 발목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사실 진짜 문제는 허리에 있는데 발목에만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발목은 내가 이상이 없는데 발목 치료만 계속 받다 보니까 질병이 낫지 않고 허리 치료를, 디스크 치료를 받으니까 발목이 같이 좋아지던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또 아까 앞에서 목 디스크 얘기도 드렸었는데 어깨가 내가 아파서 왔는데 어깨 쪽에 부항도 뜨고 침도 뜨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 해봤는데 안 나았는데 목을 치료하니까 어깨가 좋아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디스크로 인해서 관절통으로 디스크가 내려가는 경우는 그 관절을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척추, 목뼈라든지 허리뼈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찾아서 해당 관절이 아니라 척추 치료를 하면 그 밑에 관절이 좋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또 이런 경우에 그럼 나도 이게 무릎 관절이라 그래서 사진 찍어봤는데 연골은 뭐 다 안 따라 있다 그러고 근데 이 관절이 지금 3년째 아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내가 진짜 이게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건지 해당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대략 4주, 길면 6주 안에 낫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정해져 있는 시기보다 훨씬 오랫동안 아팠다. 이상하게 이게 안 나고 계속 아프다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치료도 받아보고 저기서 치료도 받아보고 이 발목 쪽에 온갖 두탄 치료는 다 받아봤는데 이상하게 안 낫는다 이런 경우, 그다음 이 아픈 느낌이 예를 들어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뭐 염증이 생기거나 옥신옥신하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말고 이상한 느낌, 시리다, 화끈거린다, 혹은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아요. 혹은 내 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온갖 이상한 종류의 느낌들, 환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통증이 느낌이 좀 이상한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상한 느낌의 통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내가 실제로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무릎이 아픈 거라 그러면요. 무릎을 쓸 때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걸을 때 아파요. 계단 올라갈 때 아파요. 근데 이 계단 올라갈 때 아픈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는 무릎이 아파요. 그럼 쓰면 안 아파요? 그러면 쓸 때는 별로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런 경우는 해당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척추 쪽에 디스크 쪽의 문제로 인해서 관절통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번쯤 허리 쪽이나 목 쪽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그럼 디스크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난치성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고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몸에 이런 전신적인 체질의 문제라든지 내과 질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등이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등 아픈 분들 생각보다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혹시 소화 안 될 때 등이 더 아프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보통 배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이게 옆구리나 등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과 질환 때문에 등이 아프거나 혹은 다른 부분이 아플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게 제일 흔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가 아파요.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 치료를 해줘야 어깨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잠을 못 자고 나면 항상 그 다음 날은 목이 뻣뻣해져요. 이렇게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다른 신경정신과 질환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단순 침 치료보다는 몸의 전신적인 체질을 개선해주는 한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 때문에 난치성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이런 경우 가까운 한의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꿀팁 조혜지 군이었습니다.